그러면 소싱을 초보분들이 어떻게 하지? 나는 유통상도 모르고 공장도 모르고 수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 소싱을 1분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형님들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방법 중에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는 쇼핑몰로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물론 이 방법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이 있죠. 블로그, 글 많이 써야 되죠.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죠.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아니면 30대, 40대, 50대가 진입해서 돈을 벌기가 쉬울까요? 인스타그램에서 공동구매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뭔가 릴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상 중에서 내 영상이 눈에 띄어서 그걸로 돈을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죠. 유튜브도 저도 지금 만들었던 돈 버는 형님들이 4번째 채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망했죠. 그리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업로드하기 위한 썸네일과 여러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보자가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쇼핑몰입니다.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야, 쇼핑몰 하려고 하면 제품도 있어야 되고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되고 컴퓨터를 잘할 뿐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뭔가 마케팅이나 유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고정관념입니다.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쇼핑몰의 개념은 아주 힘든, 제일 끝에 있는 브랜딩이 그렇게 힘든 거고, 초보자들이 아니면 컴퓨터 못하는 사람들이 진입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는 쇼핑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에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위탁 판매가 있죠. 위탁은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SSG, 롯데온, 도매 사이트, 정말 많은 사이트에 있는 그 제품을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사이트에 가서 그냥 결제만 하고 물건은 고객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위탁이 있고, 사입이 있습니다. 사입은 내가 물건을 직접 사서 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으로 해서 내가 물건을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동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만들면 그 다음에 사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급, 중급이죠. 그리고 이제 브랜딩이 있습니다. 브랜딩은 진짜 종합 예술입니다. 물건도 잘 기획해야 되고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고객한테 보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연예인들을 써서 방송국에 협찬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내 제품을 인식시키는 거죠. 이 브랜딩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쇼핑몰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쇼핑몰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위탁이라는 쉬운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딩을 생각하냐면, 보여지는 게 이런 것들이죠. 연예인들을 섭외하고 정말 예쁜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무재고, 무자본입니다. 무재고, 무자본, 이런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똑같이 유튜브를 보고 블로그를 보고 했을 때 과연 사업을 하는데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본도 없이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재고 무자본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팡에 이런 반팔티가 있습니다. 반팔티를 쿠팡에 올립니다. 얼마에? 15,000원 올리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쇼핑에도 올립니다. 제가 줄여서 스스라고 할게요. 스스. 네이버에는 10,000원에 올립니다. 올릴 수 있죠? 왜? 제품 이미지 사진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매 사이트, 이 제품이 도매 사이트는 얼마냐? 5,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중국에 찾아보면 중국은 더 쌉니다.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거든요. 중국에 있는 제품을 예쁘게 패키징을 하든 아니면 로고를 박든 어떤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에 팔고 있는 90% 이상은 중국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다. 원산지가 중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반팔 티가 중국에서는 얼마냐? 1,000원입니다. 이 중국에 팔고 있는 1,000원짜리를 도매 사이트에는 5,000원에 팔고 네이버에는 10,000원에 팔고 쿠팡에는 15,000원에 팝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제가 사진을 찍지도 않고 뭐 특별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죠.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도매 사이트에 가서 제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는 제 카드로 하되 배송지는 제 고객의 집 주소를 적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이 이 도매 사이트에서 제 고객의 집 주소로 갑니다. 저는 이 제품을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5,000원이라는 마진을 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네이버에만 파는 게 아니라 쿠팡에도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 상품을 등록했어요.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도매 사이트에 가서 결제를 하고 배송지는 쿠팡 내 고객 집 주소를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물건이 다시 쿠팡한테 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로 인해서 얼마를 버냐? 10,000원이라는 마진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네이버랑 쿠팡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5,000원, 10,000원이라는 돈을 버는데 이게 1차적입니다. 이 다음 단계로 가면 중국에 있는 제품을 내가 직접 수입을 해서 수입을 하면 뭐 통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세금이 들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2,000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2,000원짜리를 도매 사이트에도 팔고 네이버에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그리고 이 제품을 뭐 무신사에도 팔 수 있고 SSG, 롯데온 정말 팔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29cm도 있고 뭐 지그재그도 있고 그런 곳에 올려서 이 2,000원짜리를 예쁘게 뭔가 로고를 하나 박든지 아니면 뭔가 여기 디자인이 좀 바뀐 그런 것들을 중국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 만들어줍니다. 중국에서 입맛대로 모든 것들 다 만들어줘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이 2,000원짜리가 이렇게 쭉 퍼져지는 거죠. 쇼핑몰로 돈 버는 게 엄청 거창하고 어렵고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제품을 유통처를 다르게 해서 마진을 먹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간단한 구조인데도 왜 사람들은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쇼핑몰을 시작하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정말 유튜브에 많은 영상이 있고 인스타그램에 돈을 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봐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시작하지 않죠. 그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거는 판매자도 많고 상품도 많고 레드오션이고 도저히 초보자, 컴퓨터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쇼핑몰로 돈을 번다? 아, 힘들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너무 많은 경쟁자가 있어서 안 들어가죠. 두 번째는 컴맹. 생각보다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 못 다뤄요. 그리고 다루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핑몰이라고 하면 뭔가 컴퓨터를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컴퓨터를 못해서 시작조차 못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고 그리고 쇼핑몰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죠. 집에 가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릴스 보고 코인 보고 주식은 보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할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돈입니다. 쇼핑몰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돈이 묶인다더라, 쿠팡은 정산이 느린다더라 이런 이유를 통해서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무재고 무자본 사업으로 하게 되면 매출이 한 달 만에 몇 억이 되지 않는 이상 자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죠. 다섯 번째, 제일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 제 영상을 보는 주 시청자층들이 40대에서 50대가 많습니다. 40, 50대 정도라고 하면 그분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직장을 그만둘 시기는 다 됐는데 뭔가를 하고 싶지만 나이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자니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 이래서 이 나이라는 변명, 내가 50인데
지금 쇼핑몰을 한다고 남들이 비웃겠다. 나이가 60인데 내가 쇼핑몰을 과연 유튜브 보고 따라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이에 대한 허들이 있죠. 제가 이 쇼핑몰을 시작하지 않는 크게 5가지의 이유에서 하나씩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레드오션이다. 만약에 블루오션 가서 정말 쎄빠지게 땅을 팠는데 안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이건 될 거다. 아무도 모른다. 진짜 신사업이다. 너무나 경쟁자가 없는 깨끗한 시장에 들어가요.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가는데 막상 돈이 안 벌리면 그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을 벌려고 하면 레드오션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레드오션에 들어가면 여기에는 먹을 거리가 많아요. 저희가 벌려고 하는 게 한 달에 순이익 1,000만 원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레드오션 정말 350조라는 온라인 시장에 거기서 그냥 손 넣어서 손을 빼면 물고기 한두 마리가 잡혀 있어요. 물고기 하나가 10만 원이에요. 그 10개만 잡아도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드오션에 들어가야지 진짜 돈을 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못 번다라는 거는 틀린 말입니다. 내가 벌려고 하는 돈이 정말 몇 억대가 아닌 이상 100만 원, 200만 원은 지금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도 되고 1년 후, 2년 후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컴퓨터를 못한다. 저는 제 컴퓨터에 포토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쇼핑몰에 물건을 올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출을 이렇게 만들었냐?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쇼핑몰로 돈을 번다고 가정했으면 뭐 포토샵을 잘하는 사람, 일러스트를 잘하는 사람, 뭐 디자인과에 나온 사람들이 다 쇼핑몰 시장에 섭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포토샵을 잘하고 사진을 잘 찍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활용 능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저조차도 사진을 찍던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을 등록한 적이 없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고 내가 컴퓨터를 못한다? 외주가 얼마나 많아요. 네이버에 크봉이라고 검색하면 거기에 있는 재능 기능 플랫폼이라고 해서 내 대신해서 어느 정도의 돈만 주면 뭐 5만 원, 10만 원만 주면 예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못한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세 번째, 시간이 없다. 이것도 변명입니다. 왜 시간이 없겠어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 보는 시간에도 충분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마치고 육아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친구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밖에 나가서 좀 멍 때리는 시간도 있을 거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던가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를 보던가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상품 등록 하루에 2-3개 할 수 있죠.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근데 계속 적응하고 내가 숙달되면 이것도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5분 차이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시간은 있지만 내가 쇼핑몰에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앞에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으면 시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돈 없이 쇼핑몰 시작했거든요. 시작했을 때 신용카드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하나만 있어도 내가 어차피 결제를 해도 그 돈이 한 달 후에 나갑니다. 당장 10만 원을 결제했다고 10만 원이 내일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후에 나가죠. 하지만 나는 이 10만 원짜리에 마진을 붙여서 15만 원으로 팔았잖아요. 그러면 15만 원이 제 통장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10만 원이 카드 결제가 나가죠. 그럼 5만 원이 제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0원으로 시작했던 통장이 신용카드 하나로 5만 원, 10만 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 하나 정도만 가지고 있는 성인이라고 하면 이 온라인 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죠. 저희가 첫 달에 바로 매출이 몇 억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한 매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신용카드 한 장으로도 충분히 온라인 쇼핑몰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마지막, 나이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기준이 몇 세가 나이가 많은 건가요? 50대면 나이가 많은 건가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육군에서 3스타 중장 출신으로 전역을 하시고 이제 제주도에 사시다가 쇼핑몰 배우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 더 대단한 일은 이분은 컴퓨터를 할 줄 모릅니다. 왜?
행정병이 있었기 때문에 장군이에요.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컴퓨터를 할 일이 없었대요. 다 행정병을 시키든 뭐 보좌관을 시키든 밑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 시켜서 본인은 컴퓨터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오셨고, 그리고 쇼핑몰 배워서 한 달에 순이익 260만 원을 법니다. 4개월 만에. 아니, 나이 70인 분도 컴퓨터 못 하신 분도 육군에서 중장 출신이었던 장군님도 쇼핑몰을 배워서 시작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70세보다 넘으신 분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 70세 전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40도 많을 수 있고 50도 많을 수 있고 60도 많을 수 있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뭔가를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수영을 60대 배울 수도 있고 70대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배움에 대해서는 나이가 변명 여지가 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시작하는 게 그때가 제일 빠를 때다. 그래서 쇼핑몰 시작하지 않는 크게 이유는 이 5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못하게끔 계속해서 현재에 머무르게끔 만드는 기성세대들의 전략인 거고, 실제로 하면 됩니다. 물론 오늘 상품을 등록해서 내일 주문을 받지 않겠죠. 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유튜브 영상을 오늘 하나 올렸어요. 이걸로 구독자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 피드를 하나 올렸어요. 그걸로 팔로워 10만 명을 모을 수 있을까요? 블로그 글을 하나 썼어요. 그걸로 하루 방문자 수가 10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쇼핑몰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뀔 만큼 매출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쇼핑몰은 학벌도 필요 없고 외모도 필요 없고 자본금이나 이 사람의 학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아요. 그냥 상품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할 수가 있고, 나이가 적어도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어차피 온라인에서 보이는 거는 상품밖에 없습니다. 상품을 결국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상품을 잘 파냐?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좀 특징은 뭐냐면 상품을 검색을 합니다. 키워드.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필을 사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나 쿠팡에 창을 띄워놓고 분필이라고 검색을 하겠죠. 아, 목이 말라요.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키워드에다가 물이라고 검색합니다. 하지만 분필이라고 검색했을 때 네이버랑 쿠팡에서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리뷰가 999개, 그 다음에 구매 건수도 9,999, 이런 상품들이 즐비하는데 과연 분필, 물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상품을 등록했을 때 팔 수 있을까요? 팔기 힘들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필이랑 물이라는 거를 팔고 있을까요? 판매자가 최소한 수천 명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쇼핑몰에서는 내 상품을 노출시키고 팔 수 있냐? 제가 분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전에 없으니 그냥 즉흥적인 거거든요. 그럼 분필을 팔려고 하면 이 분필이라는 키워드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 있고 다른 명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루가 없는, 칠판에 글을 쓰면 싸구려, 그러니까 저렴한 분필은 가루가 날립니다. 쓸 때마다. 옛날에 그 학생 때 뭐 칠판에다가 막 꾹꾹 눌리면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졌잖아요. 그럼 칠판 밑에는 하얗게 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분필은 가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필을 검색했을 때는 가루 나는 제품들도 나올 겁니다. 중국산 싸구려도 나오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 나오는데, 가루가 없는 사람들, 가루가 안 나는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은 가루가 없는이라고 검색을 하겠죠. 물론 이렇게 검색한 사람은 적겠지만 그 적은 사람한테는 내가 이 키워드를 쓰면 단순하게 분필이라고 내가 상품명을 만들지 않고 가루가 없는 분필이라고 상품명을 만들면 이걸 원하는 사람한테는 내 상품이 노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분필이 싸거든요. 보통 한 개 해봤자 뭐 100원, 200원인데 좋은 거는 1,000원이에요. 그러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왜? 분필을 정말 좋은 걸 사고 싶은 사람은 프리미엄 단어를 쓸 수 있고, 고가라는 말도 쓸 수 있죠. 아니면 고급, 그리고 잘 지워지는,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걸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1타 강사가 쓰는 분필을 원해요. 1타 강사.
그쵸. 그 다음에 부드러운. 이런 종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 분필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루가 없는? 가루가 안 나는? 가루가 없는 보다는 가루가 안 나는 키워드 낫겠다. 그러면 가루가 안 나는, 잘 지워지는 고급 1타 강사 분필, 이렇게 검색을 하면 1타 강사가 쓰는 분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검색했을 거고, 그러면 알고리즘 이렇게 적용이 해서 제 상품이 노출되겠죠. 고급, 왜냐면 싸니까 좀 비싼 거, 하나당 한 1,000원, 2,000원짜리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고급 분필이라고 하면 제 상품이 또 노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품명, 키워드를 어떻게 작업하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하위에 노출될 수 있죠. 이런 노하우들은 있지만 그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하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알겠어. 대충은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상품을 소싱하냐? 물건을 어떻게 구하냐? 소싱. 결국 쇼핑몰은 물건을 내가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실제의 상품이든 아니면 가상의 상품이든 내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랑 쿠팡에 상품을 등록하려고 하면 결국은 소싱이라는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면 소싱을 초보분들이 어떻게 하지? 나는 유통상도 모르고 공장도 모르고 수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 소싱을 1분 만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분. 정말 간단하잖아요. 클릭하고 찾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1분 만에 내가 경쟁력 있는 제품, 남들이 안 파는 제품, 남들이 팔더라도 비싸게 있는 제품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소싱에 대해서 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가장 앞단에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소싱입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소싱도 판매자라고 하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소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오면 판매가 잘 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매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매국에 들어가면 어제만 53만 3천 개의 상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여기 도매국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폐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싸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마진을 붙여서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카테고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의 뭐 수백만 개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는 내가 원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밖에 보면 뭐 사업자 전용관, 묶음 배송, 최저가, 베스트, MD관, 땡처리,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도매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초보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베스트라고 들어가 줍니다. 베스트는 도매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순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기 있는 제품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할머니 조끼, 겨울 꽃무늬가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도매국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받던가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온병도 있고 기모 레깅스, 베스트에 들어가면 그 시즌의 변화에 따라서 상품이 달라지는 걸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름에는 당연히 여름용 상품들이 잘 팔리는 거고, 가을과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한 것들이 또 사람들의 수요가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할머니 조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팔지 보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 조끼를 상품명을 복사를 해줍니다. 최소 주문 수량이 2개입니다. 그리고 4,900원인 거죠. 색상은 뭐 레드라고 했을 때는 사이즈도 뭐 2X 라지로 하면 최소 2개는 사야 됩니다. 그러면 9,800원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쿠팡에는 얼마에 팔고 있을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을 누군가는 3개에 21,000원, 그리고 19,000원 파시는 분도 계시고 쭉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7,400원으로 파시는 분, 상품 판매자들이 다 다른데 가격도 다릅니다. 이거는 판매자가 얼마의 마진을 먹냐에 따라서 판매 가격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도매국에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쿠팡에 상품을 등록해서 주문이 1개가 들어왔다. 근데 도매국에는 최소 2개의 제품 사야 됩니다.
그럼 한 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초보분들은 두 개의 상품을 집으로 배송을 받아서 한 개는 집에 두고 한 개만 고객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한 개에 대한 재고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최소 주문 수량이 한 개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도매매라는 곳입니다. 도매국은 어떻게 보면 사입, 내가 물건을 사서 판매하는 곳이고, 도매매는 위탁 판매입니다. 그래서 최소 주문 수량이 다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낱개로 한 개씩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이렇게 인기 상품 100이라고 해서 도매국에 있는 제품이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이 제품은 한 개씩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도매국은 두 개씩 사야 되지만 도매매는 한 개씩 살 수 있고,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도매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개 사는 대신 1,000원이다. 하지만 도매매는 한 개 사는 대신 1,100원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거는 50원이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위탁으로 판매할 거면 도매매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여기다가 제가 결제만 하고 고객의 연락처, 이름만 적으면 이 도매매에 있는 업자가 제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주고 저는 중간에 있는 마진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또 어떤 걸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면 최저가 확인간이라고 해서 야간 LED 발광 배드민턴 공 셔틀콕이 있습니다. 한 개에 사는데 500원입니다. 이 제품을 쭉 복사를 해서 쿠팡에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야간 LED 되는 배드민턴 공이 나올 겁니다. 3개에 7,270원인 거죠. 그러면 가격이 꽤 나가죠. 한 개당 그래도 한 2,500원 정도 되죠. 이거는 또 7,200원, 이거는 4개에 5,400원. 단가가 다 다릅니다. 같은 제품이고 비슷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난 싸게 팔린다 하면 싸게 파는 거고, 애나 모르겠다 비싸게 팔란다 하면 비싸게 파는 게 이 쿠팡의 시장인 거죠. 그래서 최저가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량도 다르고 옵션도 다르고 보이는 구성품도 다르기 때문에 최저가를 찾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도매매 기준으로 했을 때 500원짜리를 이렇게 마진을 덕지덕지 붙여서 파는 거죠. 이런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소싱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도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싼지 저렴한지 비교해보고 사람들이 비싸게 파네? 그리고 리뷰도 많고 판매도 잘 되네? 하면 이 상품을 쿠팡에 올리는 거죠.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유료 강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맛배기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크롬에 깔아놓으면 이 돋보기 버튼이 나올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 실제로 이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중국 제품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1688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도매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면 0.9위안, 0.2위안, 위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위안화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가격이 0.22, 그러면 0.22라고 검색을 해주면 42원입니다. 42원의 원가의 제품을 중국에서 사는데 그거를 도매 사이트는 500원에 팔고 쿠팡에는 한 개당 2,000원에서 3,000원을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원짜리가 3,000원이 되면 거의 60배입니다. 물론 물건을 중국에서 사입하기 위해서는 물류비도 있고 통관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원짜리를 비싸게 사봤자 얼마에 사겠습니까? 그래도 100원이에요. 그 100원을 도매 사이트는 5배 뛰기에서 500원에 팔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쇼핑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다가 사입을 하다가 잘 되면 중국에서 수입까지 해서 팔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이 하는 소싱의 1단계입니다. 도매국 너무 지겹다. 아니 도매국은 모든 사람들이 쓰는데 거기에 있는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난 찾기 힘들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매 사이트에 대한 소개들이 나오죠. 물론 도매매도 있고 도매국도 있고 리스트 10, 100 여러 가지 나옵니다. 쭉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일단 메뉴의 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간 B2B 랭킹 탑 100이 나옵니다. 청춘 도매도 나오고 뭐 셀러 매치, 뭐 화장품 도매 마켓, 와우 도매 많잖아요. 이런 사이트가 다 도매 사이트입니다. 화장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생활용품, 어린이, 주방용품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루는 도매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던 제품들을 파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클릭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뭐 화장품 도매 마켓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 또 사이트 바로 가기.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은 도매 사이트를 건너뛰고 또 다른 도매 사이트를 찾으면 되는 거죠. 사업자 사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없는 분들은 이 사이트에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도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스킨케어도 있고 기능성, 메이크업, 남성 제품, 헤어 제품, 바디 제품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겠어요. 한번 스킨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가격은 노출을 안 시킬 겁니다. 꼭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사람들만 볼 수 있을 건데 여기 보면 나름대로 유명한 브랜드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제품들이 판매가는 회원만 공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게 5,000원, 만원인데 쿠팡에서는 뭐 3만원, 그 다음에 11번가나 뭐 쿠팡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4만원이나 5만원에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길 겁니다.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도 종합몰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걸 다루는 도매 사이트다. 생활 건강, 패션, 좌파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난 이렇게 하기 싫다. 내가 원하는 도매 사이트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글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글에 들어가서 특정 단어를 치고 뒤에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저희가 잘 몰랐던 숨겨져 있는 도매 사이트들도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식품을 팔고 싶다. 그러면 건강식품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도매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 보면 헬스큐어, 온채널, 그리고 뭐 유픽, MS9포유, 종근당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뭐 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탑 들어가 보면 제일 잘 나가는 상품들도 있고 뭐 캐나다 프리미엄 인지질 90 캡슐도 있고 뭐 상어 연골도 있고 많아요. 제가 뭐 소팔멘토 맥스도 있고 이런 제품들을 저희는 조금 싸게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리스크 없이 남이 만들어 놓은 재고를 저는 상품만 등록하고 주문 들어오면 위탁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도매 사이트, 도매국, 도매매를 이용하는 거. 두 번째는 좀 더 디테일한 카테고리의 상품의 도매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거죠. 도매 사이트가 아닌 카페를 활용해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위탁 판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카페를 눌러주죠. 그러면 위탁 판매를 하는 카페들이 나오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식품 제조, 그리고 뭐 쇼핑몰 창업 스마트 스토어 이런 정보들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 메뉴에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이 아주 많이 있는 카페입니다. 카페를 통해서도 위탁 판매를 할 수 있고 제품을 소싱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 뭐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찾고 싶은 상품을 찾아서 싸게 공급받아서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 위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위탁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여기 수전, 온수기, 수도, 배관, 자재, 도매, 위탁이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축산물, 육가공, 부속 등 위탁 공급해줄 업체를 찾는다. 이거는 이제 저희같이 셀러들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런 건 내가 위탁으로 팔고 싶은데 그런 업체가 없냐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죠. 위에부터 볼 때 식품 제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카페인데 물건을 제조하는 식품을 제조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소곱창 납품 전문, 뭐 닭꼬지, 닭강정, 정육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위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업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죠. 여기 보면 뭐 전통 순대, 돼지 부산물 해서
이런 제품들을 우리는 위탁으로 판매해준다 해서 전화해주면 뭐 전국 택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원하는 내가 제품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이라고 해볼까요? 수박. 지금 철이 지났지만 수박이라고 치면 여기 뭐 애플, 수박, 배, 사과, 당도별 뭐 무슨 뭐 판매한다. 여기 있네요. 냉동 딸기, 냉동 수박 공급합니다. 이게 뭐 겨울이어가지고 수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쪽지 주면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뭐 포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소량으로 식음료 같은 경우 OEM으로도 만들어주고, 뭐 냉동 복숭아, 자두, 키위도 이제 이건 구한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같이 뭔가 구하고 싶은 사람 셀러들 있으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면 냉동 복숭아, 자두, 키위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쪽지나 연락처를 주십니다. 그럼 그분이랑 소통해서 단가나 뭐 거래 조건들을 받은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게 되면 훨씬 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기 카페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도 있죠. 쇼핑몰 창업 스마트 스토어, 이런 쪽도 쇼핑몰 하시는 셀러들이라고 하면 가입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또 화이팅 넘친다 이렇게 뭐 글도 올리는 곳인데, 교육 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교육이나 들으시면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강의들과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위탁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하는 뭐 셀러를 모집한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의류, 이제 브랜드라는 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들어본 제품들이겠죠. 뭐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할 사이트가 있다 해서 여기 들어오면 밴드에서 뭐 정보를 교류하겠죠.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도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과일 공급해주는 곳, 산지 직송, 뭐 오간의 포도 해서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사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이런 곳이면 여수 샤인머스켓이라는 이름을 쓰신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큰 농장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철이 됐을 때 이런 상품들을 올려놓고 거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도매 사이트를 여러 번 이용해 보시고 좀 더 남들과 다른 소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통해서 도매국, 도매매,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의 도매 사이트를 검색해서 남들이 잘 모를 만한 도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카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스마트 스토어 무료 전자책을 받아놓도록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99페이지까지 제가 아주 성실하게 만든 전자책이기 때문에 보시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